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간식을 뭐 이렇게 주면 초등학교 1학년들이 옛날에는 감사합니다 먹었는데 요새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예요? 나 그거 안 먹어요. 뭐예요? 아, 그런 초콜릿 저 안 좋아해요. 이 아이가 난 이거 싫어 하고 안 먹기 시작하면은 난 싫어 안 해도 돼 그러면서 그 또래 애들하고 있을 때 너 뭐해? 막상 그 집에 초대 갔을 때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근데 아이들이 잠을 깊이 못 자면 이 세 가지가 원활히 되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깨우는데 뇌는 나 일 더 해야 되는데 찌꺼기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고 걱정해요. 우리 애가요 안 먹어서 걱정해요.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저 어릴 때가 번뜩 생각이 나요. 저는 없어서 못 먹을 시대를 살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엄청 오래된 시대는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뭐만 주시면 항상 너 혼자 다 먹어가 아니라 항상 나눠 먹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없어서 못 먹던 시대인데 요새는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간식을 뭐 이렇게 주면 초등학교 1학년들이 옛날에는 감사합니다 먹었는데 요새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예요? 나 그거 안 먹어요. 뭐예요? 아, 그런 초콜릿 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맛이 되게 까다로워지는구나. 그럼 집에서 어머니가 웬만한 음식 가지고는 아이가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편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집에서 밥을 잘 먹는 아이가 될까요? 라는 주제로다가 유치원에서도 편식하는 애들 많죠? 많죠. 네. 옛날에는요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 밥 안 먹으려면 억지로도 먹이세요. 그랬는데 요새는 안 됩니다.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그냥 두세요. 네. 애도 인격이 있습니다. 인권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러는데 참 안타깝죠. 편식은 그럼 원에서는 그냥 놔두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애한테 먹게 신경을 쓰시나요? 네.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영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건강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 건강을 받쳐주는 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인데 네. 물론 그 아이가 김치 안 먹어, 이거 안 먹어 해서 뭐 영양이 불균형하다 이건 아닌데 이 아이가 난 이거 싫어 하고 안 먹기 시작하면은 난 싫어 안 해도 돼 그러면서 그 또래 애들하고 있을 때 너 뭐해? 막상 그 집에 초대 갔을 때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러다 오면 그 아이를 두 번 다시 초대장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겠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우선 아이가 편식이 심하다 그러면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정말 원인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 네. 먼저 위라든지 장에 우선 치아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식감에 얘가 예민한가? 먼저 찾고 이게 괜찮다 하고 전문의인데 받았다면 이거는 아이에게 나의 요리법, 엄마인데 돌아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정말 내 아이인데 안 먹였구나. 엄마가 내 자신이 안 먹는 그 먹기 싫어하는 음식은 아이인데 안 먹고 아예 요리를 안 하고 엄마가 자기 좋아하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입맛이 그것만 들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가 요즘은 아침에 급해요. 그냥 인스턴트 식품. 그것도 또 한 뭐 하겠네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음식이 골고루 요리를 하거나 골고루 보여주거나 다 함께 여러 가지를 먹여주는 가정은 절대 편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전에 애들하고 이렇게 김장 담기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선생님이 김장 담기 하면서 김치를 우리 어릴 때부터 쭉쭉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주니까 애가 하나가 이렇게 먹으니까 애들이 줄 서서 다 먹어요. 그 사진을 찍은 거 이렇게 먹는 거를 그래 보냈더니 그 어머니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김치를 먹었냐고. 김치 못 먹어요.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은 거죠. 근데 원에 오니까 너무 잘 먹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있는 장면 그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아이는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있는데 엄마가 편하기 위해서 요것만 먹어봐. 요것만 3번만 먹어봐. 엄마의 마음을 내려놓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선생님이 아까 조금 전에 찢어서 이렇게 먹였을 때 그걸 보면 먹었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 선생님이 장갑을 안 끼고 우리 아이인데 저걸 손으로 이렇게 보는 네. 각도가 다르다는 네. 거죠. 다시 돌아가면 아이하고 같이 요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바로 그거 같아요. 원에서는 A와 함께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든 김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김치 막 먹었잖아요. 집에서는 엄마가 만든 김치가 맛없는 거구나. 그러면 아이가 안 먹는 것을 먹게 하려면
엄마하고 같이 만들어보고 같이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자 이렇게 하면 그럼 애가 잘 먹겠네요. 저희 유치원의 수업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유치원은 크레파스라든지 뭐 물감 갖고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 말고 네. 우리는 식자재로 그것을 자기 그림이라든지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푸드아트 시간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네. 오늘 부추로 우리가 구름을 만들 건데 그러면 아이들이 야 하고서 삶은 부추, 생부추, 그다음에 작은 부추, 긴 부추를 줍니다. 그럼 그 부추로 내가 뭘 만들 것인가 생각은 했는데 약속이 있어요. 이 부추를 만든 거는 다 우리가 먹어야 돼. 그럼 아이가 거기서 절제가 있어요. 나 부추 못 먹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많겠죠? 이건 어른의 고민이에요. 아니 연필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던 거에 아닌 이런 식자재로 좋아 하고 애들은 거기에 파고든다는 거죠. 그럼 멋있게 머리카락도 만들고 구름도 만들고 재밌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아이들하고 자기 그림을 소개한 다음에 야 이제는 맛있게 먹는 시간 했다면 고민이 있을까요? 나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이게 책임감이 같이 겹쳐진다면 좋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그 부추를 3분의 1은 먹는다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자기가 직접 만들고 처음부터 약속 네. 먹는 걸로 약속을 하니까 부추도 먹는군요. 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콩이 싫었어요. 그럼 어렸을 때 콩을 이렇게 계속 몰래 이렇게 콩을 이렇게 빼놓으면 항상 편식한다고 이제 꾸중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꾸중 들으니까 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또 콩을 참 잘 먹게 됐거든요. 그 어느 순간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어느 순간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그다음부터는 부추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오고 나서부터는 어떤 부추는 나 저거 먹을 줄 아는데 이렇게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편식하는 원인 중에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죠.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먹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이가 또 아침을 잘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어른도 왜 잠 못 자고 나면 왜 혀가 그죠? 껄끄럽고 입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좀 푹 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잠 자는 거는 많은 엄마들이 상담할 때도 애가 잠을 안 자요 막 이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잠을 잘 자게 하는 비법도 있나요? 제가 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이 마음을 읽어줘라. 정말 아빠도 안 들어오고 아빠가 약속이 있어요. 내가 집에 가서 너랑 놀아줄게 했는데 그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 아이인데 자라 그러면 아빠는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얘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자라 울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 아이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분위기를 네. 만들어주고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오늘 아니래도 내일 할 수 있다는 거를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면서 아이가 잠을 잘 때는 굉장히 엄마가 옆에 있어줘. 또 분리불안장애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 요구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이렇게 하고 좋아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내일은 어떻게 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라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 같은 경우도 옆에 두고 내일 일어나면 이 책을 볼 수 있게 해보자. 책도 옆에다 두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아이는 자라 그러고 밖에서 거실에서 TV 소리 엄마 아빠가 대하는 소리가 깔깔깔깔 들려진다면 아이는 궁금해서 도무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조금 편안한 음악도 들려주고 지침 등으로 좀 바뀌어준다든지 할 일이 있어도 아이가 충분히 잠들 수 있는 시간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가정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규칙적인 잠이 들을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부모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잠잘 때 사람의 뇌는요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잘 때 낮에 보고 듣고 읽었던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것을 또 잠잘 때 하죠. 두 번째는 또 잠잘 때 뭘 합니까? 그 다음날 쓸 호르몬을 쫙 준비해 놓죠. 세 번째 또 뭐를 해요? 낮에 아이들이 활동하고 일을 하면 뇌에 찌꺼기가 남아요. 그 찌꺼기를 다 못 치우면 피곤하다 그러죠. 그것을 잠잘 때 다 흡수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잠을 깊이 못 자면 이 세 가지가 원활히 되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깨우는데 뇌는 나 일 더 해야 되는데 찌꺼기 남았는데 그래서 아이가 일어날 때 잘 안 일어나고 예민하고 그러고 나니까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잠은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서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9시가 됐든요. 항상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잠을 자게 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는요. 좀 늦게 자요. 그러면 괜찮아요. 11시에 규칙적으로 자게. 8시 일찍 자요. 8시에 규칙적으로 자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잠을 자게 하는 것도 그 다음날 편식을 없애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아까 처음에 우리 원장님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셨죠? 음식을 잘 먹어야 뇌나 몸이 건강하고, 그래야 아이가 스트레스에도 강하고, 그리고 자라면서 받아들이는 흡수력도 높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사소하면서도 엄마들이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런 주제를 갖고 편식과 또 연계해서 잠까지 한번 연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엄마의 굉장히 립스틱이라든지 뭐 향수라든지 화장대가 관심 너무 많죠. 궁금해요. 그러면 엄마가 거기에 있는 립스틱을 갖고 엄마 립스틱은 무슨 색일까 몇 개가 있을까라고 감각하고 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빠 넥타이는 몇 개일까 아빠 구두는 몇 켤일까 라고 해서 수와 양의 개념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생활에도 있는데 낭독을 열심히 하면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거든요. 그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한글은 뛰겠죠. 그 한글만 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했던 눈의력도 좋아지는 아이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시죠.